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에이,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좋아서. 자 벌써 금요일 됐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일정을 예정된 시각 직전에 취소를 했어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이유는 법무부의 입장도 있고 또 대검찰청장 입장도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시사기 컴퓨터 백컴 배 교수님께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뭐 여론의 부담이 됐다 양쪽 다 대검찰청도 그렇고 그리고 법무부도 그렇고 뭐 여론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려고 했는데 뭐 감찰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찰청에서는 절차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좀 비협조적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양산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취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 대 대검 신랑이 벌이는 모양새인데 양쪽 입장을 좀 들어보죠. 먼저 그 법무부 입장은 그래서 뭐예요? 법무부 입장은 이제 법대로 원칙대로 성역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5개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또 그리고 감찰 진상 규명 지시를 내린 상태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죠. 5가지가 뭐죠? 5가지가 간결하게 하면 일단 첫 번째 라인 펀드 수사 관련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옵티머스 펀드 관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 무혐의 결론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 역시 윤 총장 조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거든요. 네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인 김건희 씨 전시회 협찬 의혹입니다. 예,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장로 불법 요양병원 연루 의혹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찰하기 위해서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답변을 거부를 했어요. 일단 뭐 전화를 했겠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죠. 17일 날 방문조사 애정서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방문의사를 알렸어요. 네, 2명의 평검사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전달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전달을 하니까 접수를 거부했죠. 그래서 18일 날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총장 측에서 대검을 통해서 반송을 한 거예요. 법무부에. 그래가지고 다시 19일 날이죠. 어제. 네. 총장 비서실에 법무부에서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해서 다시 방문 조사하겠다라고 타진하니까 사실상 불응하니까 아까 배종찬 본부장께서 얘기한 대로 일단 계획이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검 입장은 뭐예요? 대검 입장. 대검 입장은 한마디로 예우를 갖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망신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찰 근거를 제시해라. 서면으로. 그러면 나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찰 받는 대상이 감찰의 방식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리고 예우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에 수사하면서 그냥 검사 보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런 거 안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검사가 왔는지 뭐 지검장급이 왔는지 그런 거 안 따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의 뭐 잣대 또 감찰의 잣대 뭐 지위 고하 그런 건 뭐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백검 법무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 네, 그래서 다시 감찰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응하면은 이것 또한 감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찰에 불응하면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직무 배제가 된다면서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권한이 법무장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당하고만 있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하지 않겠죠. 뭔가 액션을 하겠죠. 그래서 당장 행정소송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네. 야, 진짜 백컴입니다. 예. 야, 네, 시사계 컴퓨터예요. 정말 네. 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시라고. 달고나. 아 이거 달고나. 멍멍이처럼 뭐 이렇게 잘하면 하나 주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달고나 막대 사탕. 아 이게 전체 개요가 확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죠. 아 최고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 배종찬 소장님 찬스인데 그러면 대검에서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쉬운 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모욕주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욕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명쾌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라디오 방송에 나오지 또 왜? 네, 하여튼 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평검사가 갔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줄곧 이야기해왔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는 똑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인데 태도를 바꾼다면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수사 지휘가 이루어졌던 과정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다가도 결국은 수사 지휘를 다 수용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네. 결국 윤 총장이 이번에도 감찰을 수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순리다. 예. 이번에 아주 괜찮다. 배종찬 소장도 네. 깔끔하게 아우 금요일이 역시 똑같이 네. 달고나 막대 사탕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두 같아요. 개 주세요. 2개는 주셔야죠. 진행하세요 여기서. 다 하셨어요? 네. 입장 다 끝났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 관련 논란이 또 뜨거워요. 지금까지 내용들 또 주요 쟁점 백컴께서 간결하게 또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게 결국은 TK, PK의 지역 갈등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작은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산시 도시계획에 신공항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부울경 상공인 간담회에서 적당한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2006년에 공식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한번 찾아봐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동시에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동남권 네. 신공항 문제를. 그래가지고 MB가 당선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때 가덕도하고 밀양 두 군데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근데 가덕도와 밀양 어느 곳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지역 감정에 휘말리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에 영향을 주니까 MB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에게 사과까지 한 거예요. 백지화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012년 대선에 다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 카드를 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가 연루가 된 거예요. 표를 의식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뭐 공식으로 프랑스 용역 회사에다가 맡겨서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TK, PK 갈등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결국은 김해로 간 거예요.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검증을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었다면서요. 가덕도 문도정 신공항. 대통령 입장은 이제 가덕도 네. 입장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또 부산이니까. 그렇죠. PK 거제도 불경 부산. 지역에서는 당연히 가덕도를 원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국무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결론 결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백지화 시킨 건 아니고 백지화의 첫 단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백지화. 김해 사실상 신공항에 백지화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된 거고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부산에서는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구분 없이 당연히 지금 가덕도 신공항으로 기정사실화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공식 절차는 남아 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해신 공항은 실제로 중국 민항기가 사고가 나서 129명이 죽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인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성 중요하고 또 확장성이 중요해요.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 관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소음 문제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 뭐 같습니까? 편리성. 이거 편리성도 중요하죠. 역시.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역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역 생각합니다. 정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근데 하여튼 부산권 주민은 찬성하고 좋아하지만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지금 PK 지역에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불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TK 쪽에서 자꾸 거는 건 제가 볼 땐 좀 그건 오버한다고 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만큼은 한 번 정하면은 다시 번복하면 안 된다. 불가역적인 결론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그래서 싶습니다.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이 뭐 특별법 이런 것도 발의해놓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현재. 네, 국민의힘 PK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한 상태고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PK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를 좀 보면서 네.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의원들은 가덕도 가자, 가덕도 신공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2016년의 경우에도 김해 신공항으로 고육지책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객관성과 주관성 두 가지를 다 따져볼 수 있거든요. 네. 객관성은 세계적인 공항 컨설팅 업체, 세계 3대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이 여러 평가 지표를 통해서 김해 신공항, 김해 공항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경쟁했던 것이 바로 밀양 신공항이었거든요. 근데 밀양 신공항이 오히려 점수 평가는 이 김해 신공항에서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TK 쪽 지역 의원들은 뭐냐? 그때 2위였는데 김해가 안 되면 밀양으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거의 내분 수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현재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는. 근데 배종찬 수장이 이제 고향이 마산이시잖아요. 저 서울이죠. 서울 남자입니다. 네. 근데 PK 쪽 여론은 지금 어떤 거예요? PK 여론은 가덕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예술, 종합 산업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관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은 간결하게 포함하면 영향이 큽니다. 네. 뭐 이렇게 당황하세요? 지금 길다라는 지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근데 제가 그거는 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지금 김해공항에서 부산 다운타운 시내 부산역까지 온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가덕도에 신공항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어디가 가덕도가 훨씬 가까운 거죠. 시내로 들어올 때.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은 계속 이제 열차가 생기겠죠. 바로 시내와 연결되는. 그리고 지하철이나 거가대교와 바로 붙어 있고 거가대교가 가덕도의 가짜입니다. 그렇죠. 거제도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경남의 창원과 진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부산도 훨씬 더 기대감이 큰 거죠. 네. 이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돼요. 시초가. 안철수 대표가 비난을 했는데 왜 노무현 전 대통령 공항 그러니까 노무현 공항으로 명명하려는 얘기가 벌써 도느냐.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그걸 링크를 한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서 뭐 이왕 이렇게까지 비난 들을 바에는 수용하겠다. 노무현 공항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박민식 부산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얄팍하게 지금 정치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선후 관계를 잘 모르고 비난한 거고 오히려 지금 박민식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부산 지역에 보궐선거 출마하겠다.
라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부산시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인이 족을 때리기를 해가지고 정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때 아닌 지금 공항 명칭 논란까지 됐습니다.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김대중 공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공약이었거든요. 2018년에 오거돈 당시 이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 가덕도 신공을 하자고 했던 반면에 서병수 현직 시장은 좀 뭐 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오거돈 공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이름을 갖고 명칭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여건상 여야가 또 진보 보수가 많이 나눠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짚어보자고요. 개각 관련해서 오보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뭐 떠들썩하다 그러던데. 이제 오보 내용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 그리고 독대 과정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것으로 나왔어요. 맞는 건 뭐예요? 맞는 거는 독대는 맞다. 아, 그 만난 건 팩트고. 네네 그렇습니다. 틀린 거는 틀린 것은 두 사람 교체했다라는 얘기는 오보다라고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낙연 대표가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오보를 누가 냈나? 역시 보수 언론입니다. 네. 그럼 보수 언론은 왜 냈을까? 결국은 흠집 내기죠.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기 부채질.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그렇죠.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 중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은 결국 흠집을 내는 거고 네. 또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순 오보라기도 문제인데 이런 고의성 오보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고의성 듭니다. 오보라면 그건 뭐 완전히 가짜 뉴스인 거죠. 뭐. 예. 점점점.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일구고요. 시사계 컴퓨터 백건 배정 교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또다시 위기예요. 지금 당국에서도 3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했어요. 네,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더욱 우리가 방역에 철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방역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 국가의 또 경제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269.1명입니다. 오. 이건 정말 상당히 많아졌고 일각에서는 2단계로 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에는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요. 관련해서 오늘 뉴스공장에 나온 김호란 교수의 인터뷰가 화제예요. 네, 김호란 교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알죠? 누굽니까? 국립암센터. 암센터. 근데 더 중요한 게 네. 대한 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신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근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 서두를 필요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겠지만 첫째 지금 너무 값이 비싸다. 서두른다는 게 결국 백신 미국의 구입을. 그 모더나나 파이자에서 개발한 거 미리 좀 그렇습니다. 계약을 투기. 해놓자. 네네. 그리고 그걸 서둘 필요가 없다.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본은 지금 뭐 1억 2천. 네. 네, 7, 1억 2천. 우리 돈 7조 원어치를 대량 계약금으로 확보를 썼다며요.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6억 명분이고. 네. 자 그러면 왜 서두를 필요가 없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값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안전성, 또 효과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수만 명에서 확진자가 수십만 명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제가 잘 돼 있다. 미국은 지금 뭐 17만 명 아니에요 하루씩? 네, 하루에 20만 명 확진자 숫자가. 넘은 네. 적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더나 화이자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3상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후보군이 1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 냉동 70도,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유통을 시켜야 되고요. 그걸 보관하려면 또 보관하기 위한 냉동 장치가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당부를 했는데 뭘 당부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마지막으로 착용? 당부한 게 소크라테스예요. 왜 이렇게 자꾸 진행자한테 질문을 하세요?
좀 진행자가 바뀐 건 아니죠? 연말 연시에 네. 비대면 그러니까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그렇죠. 알겠어요. 우리는 아직 뭐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없는 상황이니까 제일 좋은 방역은 개인 철저한 위생 관리하고 방역이겠죠. 마스크 그럼요. 쓰는 겁니다. 역시.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 확보에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방역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네. 평가를 내렸죠. 그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근데 일본이 백신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확진자 사정입니다. 하루의 확진자 숫자가 지난 16일입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2,201명 예. 확진자 수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워낙 예정은 뭐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 한 7월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일본 정부 및 대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IOC가 전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달 들어서 도쿄올림픽 중단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환불 중이라 올림픽 중단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좀 회복하는 고리로 삼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해가지고 남북이 공동으로 또 단일팀해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배 안타깝네요. 교수님 간결하게 좀 해주시죠. 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안 걸리시고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종호 교수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녀석들.